시작합니다. 그때는 재원을 아직도 못했다면서요? 이 재원식 같은 것도 원래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가장 늦게 개원을 했던데요. 18대 국회였던 21대 국회가 어제를 개원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원 후 가장 늦은 개원을 한 그런 국회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야의 향후 협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그런 점인데요. 특히 이제 오는 20일 같은 경우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미래통합당이 이미 그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공수처는 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잊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법 관련해서도 지금 뭐 여당에서는 내놓고 있지만 그게 야당에서는 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주택자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다 세금 폭탄을 안겨서 뭐 1주택자까지 알려 죽이려는 것이냐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부에서 미래통합당의 송석준 부동산 특위위원장 저희들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 좀 자세히 좀 입장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언박싱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바일 뉴스 민노기 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37분입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부지방으로는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는데요. 광주 103mm, 대전 80mm, 지리산 84mm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가 내리겠는데 오전까지는 주로 남부와 제주, 낮까지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밤에는 영동 중심으로 시간당 40mm 안팎의 장대비 형태로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선동에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동과 남해안, 영남, 지리산 부근 쪽으로 50에서 많게는 150mm,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호남, 제주 등은 최고 80mm, 서울, 경기, 영서는 내일까지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로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고 그치는 시점만 내일 조금 다르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오늘 낮 기온은 조금 내려갑니다. 서울 23도 등 전국적으로 19도에서 26도의 분포가 되겠고요. 오늘 대부분 해안과 제주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고 또 안개도 끼고 비와 낮은 구름대 때문에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9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시야도 어둡고 곳곳에서는 빗길 미끄럼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는데요. 현재 사고의 영향 가장 크게 받는 곳 대형 버스 관련 사고 처리 중인 경부고속도로 7곡 휴게소 부근입니다. 특히 서울 쪽은 1, 2차로로만 운행이 가능해서 뒤로 4km 구간 처리 여파를 받고요. 반대 부산 방면도 1차로가 이 사고 처리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후 서울 쪽 정체는 기흥에서 수원, 서울 요금소부터 18km 구간에서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강 시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 얘기 좀 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분위기입니다. 김여정 부부장 얘기를 들어봐도 뭔가 여지가 있는가 싶어요. 최근 뭐 좀 이따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긴 합니다. 남북 관계, 뭐 북미 관계에서 지금 상황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리고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우리나라 일본 차례로 방문하고 지금 미국으로 돌아갔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과 얘기 좀 나눠볼게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비건 부장관 우리나라에 왔다가 일본 거쳐서 갔는데 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 뚜렷한 뭐 족적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뭔가 있었나요? 네, 비건 부장관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최선희를 만나러 온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목적 달성을 못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6월달에 저렇게 막 날리고 그랬는데 네. 가서 좀 미국 대선 때까지 큰일 저지르지 않도록 좀 다독이고 와라. 네네. 근데 그거는 상당히 성공한 것 같아요. 이 김여정의 그 담화를 보면 네. 미국이 아직 그 작년 말에 그 크리스마스 선물, 네.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뭐 핵실험 같은 거 네. 이런 큰 사고를 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전적으로 미국이 처신하게 달려 있다. 우리를 다치지만 하지 않고 예.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편안하게 흘러갈 것이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자극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큰 도발은 11월까지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것만 해도 트럼프는 굉장히 만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서 뭐 닭 한 마리만 먹고 간 건 아니었군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북한이 무슨 큰 뭐 일이라도 저지를 것처럼 뭐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뭐 대북 그 확성기 같은 거 막 설치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모든 걸 또 스톱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 네. 미국이 기건이 오니까 또 약간 유화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가 뭔지 북한이 원하는 게 뭔지 속내가 뭔지 이게 좀 헷갈려요. 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북한이 지금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예. 더군다나 코로나가 돌발적으로 북한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가 생겨서 예. 중국하고 러시아에 기대서 생존을 못해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코로나 들어오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재는 계속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된 지 2년이 되고 네. 6.15 정상회담 20주년이 되니까 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서 결국은 남한하고 미국하고 조금 대화 쪽으로 간 건데 네. 우리 삶은 더 어려졌다. 네. 그러면은 결국 지도자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남북 관계도 우리 정부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미국을 욕해야 되는데 네. 미국을 욕하면 판이 완전히 깨지니까 애꿎은 한국에게 그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네. 자기는 책임을 모면하고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저는 애초에 기획했다고 보는데 가다 보니까 확성기 방송 같은 거 해봐야 남한의 확성기가 훨씬 더 우세하고 네. 북한이 우리한테 선전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남북 간의 긴장 조정해봐야 어느 정도만 하면 정치적인 효과가 있는데 네. 일정 수준을 넘었으면 자기들이 손해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선 거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김정은은 지금으로서는 일단 책임을 모면한 건 성공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6월 달에 그런 사단을 안 벌이면 그냥 한국하고의 관계도 별볼일 없고 네. 미국도 그냥 쳐다보지 않으면서 대선 치를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존재감도 없어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그렇다고 큰 도발을 할 수도 없고 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을 바꾸라고 막 시끄럽게 떠들어서 네. 관심도 끌고 정책 변화도 모색하면서 했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 정부도 지금 인사 개편하고 그런 거 보면 남북 관계 잘해보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도 DVD라도 자기네들 독립기념일 행사 DVD라도 보낼 것 같고 그런 비건도 보내고 하는 거 보면 네. 김정은은 나름대로의 목적은 달성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물론 북한의 이 세계적인 이미지, 도발의 이미지 이런 거는 훨씬 더 강해졌지만 나름대로 챙긴 게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은 나름대로 챙긴 게 있다 치면요. 그러면은 앞으로 대선 전에 어떤 네. 큰 이벤트가 혹시나 이제 뭐 김여정은 그런 일 없다 올해는 네. 뭐 조미 정상회담 이런 거 순회 회담 없다라는 식으로 못을 박았는데 그 뒤에다가 또 앞으로 일은 모른다 이렇게 또 이상한 단서를 붙였어요. 뭔가 네.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오히려 기회를 살리는 것 같아요, 지금. 어허. 가만히 있으면 전혀 아무 일도 없을 건데, 네. 지금 트럼프가 국내 정치 생각하냐고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북한과의 이벤트, 생각하다가 왜 많으냐. 예. 우리가 지금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요러요러한 것만 해주면 하려고 그러는데, 네. 조금 좀 힘을 좀 내봐라. 그러니까,
김여정이 몇 가지 얘기한 거 있잖아요. 3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2가지 실질적인 회담권 얘기했는데 네. 요게 사실은 역으로 엄청난 메시지라고 이제 보여요. 예를 들어서 미국 측이나 필요하지 우리에겐 무익하다. 예. 트럼프가 자기 국내 정치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걸 좀 생각해 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회들 간의 특별한 관계까지 깨질 수 있다. 뭐인데 이거 섣부르게 하면은 우리 그나마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 간의 사이를 좋게 지내는 걸 바랐는데 네. 그렇게 자꾸 우리 이용하려고 그러면 관계가 깨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집약되는 게 네. 북한의 입장을 생각해서 나오면 회담에 나갈 것이고 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싶은데 볼튼이나 폼페이오나 펜스 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걸 잘 아니 좀 더 힘을 내서 그 사람들 설득해서 나와봐라.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이 약속을 해도 정권만 바뀌면 안 지키고 그러는데 또 당신이 재선될지도 모르는데 우린 서두르지 않겠다. 네. 그런데 만약 나온다면 나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요구하는 걸 먼저 좀 갖고 와라.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죠. 이게 겉으로 서로 간에 이 메시지만 전달하고 제스처만 취하는 게 아니라 실무적인 어떤 접촉 이런 것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물밑에서? 폼페이오가 뭐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예. 뭐 그 정상급이 아니더라도 어느 수준에서라도 뭐 예. 얘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조건이 적절하고 개최하기에 유용한 활동이 있다면 네. 그걸 자기가 밝혀야 되는데 있다면이라 그랬으니까 아직은 본격적인 건 적어도 뭐 지금 전개되는 건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역시 네. 뭐 도움이 된다면 그랬는데요. 네. 저는 저 웃음이 나오는 게 볼튼 회고록과 관련해서 네. 뭐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기 재선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네. 근데 재선에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닌 게 재선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성과도 있어야 되는데 미국민이 바라보기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비핵화가 진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트럼프가 도움이 된다면 일이 재선에 도움이 된다면이라고 생각해도 이거는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이걸 DVD를 달라고 김여정이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좀 너무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이것도 노림수가 굉장한 건데요. 네. 일단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김정은과 트럼프와의 사이가 굉장히 가깝다는 걸 과시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예. 일단 이거 어떻게 뭐 이런 걸 갑자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만큼 가까운데 예. 미국이 지금 정상회담 하고 싶어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렵고 또 특히 폼페이오나 마이크 펜스나 네. 뭐 이런 그 실무 최고 관료들이 지금 그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쉽게 시작해 보자. 네. 이 DVD 보내면서 특사 같은 걸 좀 보내라. 그러니까 북한이 요청했으니까 네. 그거 전달한다라고 보낼 수도 있잖아요. 예. 볼튼에도 보면 폼페이오가 평양에 갔는데 김정은 만났냐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실 폼페이오는 못 만나고 왔는데 네. 그 엘튼 존의 로켓맨 CD 전했냐 그것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북한이 보통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김여정은 의전도 하고 자기 행사 그런 걸 다 네. 관할하기 때문에 네. 10월 10일이 정권 수립 기념일이잖아요. 네. 75주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준비하는데 거기에 참고도 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 의전 행사 그런 걸 굉장히 대단하게 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국가주의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데 좀 참고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DVD 뭐 요새는 파일로 그냥 전송하면 되는데 DVD를 그렇죠. 굳이 얘기한 걸 보면은 이게 DVD를 둘러싸고 뭔가 의전 같은 것들이 접촉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될 수도 누굴 있다. 보내라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도 좀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번에 이제 비건이 가기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 이제 대북 라인 교체를 하면서 남북 독자적인 사업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과거에는 뭐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았나요? 그건 네. 일단 해온 얘기예요. 네네. 해온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 남북 간에 이를테면 철도도로 협력 같은 걸 좀 해봐라라든지 구체적인 뭐 사업을 얘기하면서 미국은 절대 방해하지 않겠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모르는데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얘기조차 안 했으면 우리 내부에서 네. 미국은 진짜 남북 관계를 방해하는구나 이런 의식이 있을까봐 한 얘기지 그 말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일종의 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우리 국내 여론도 지금 일부 여론에서는 남북 관계 좀 해보고 그래서 북미 관계를 우리가 징검다리 놔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방해하면 도대체 미국은 대화 의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립서비스한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는 있는데 다음 달에 한미 연합훈련 있잖아요. 네. 요게 진행이 되면 또 경색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이건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네. 지금까지는 뭐 일부 비핵화돼 뭐 제재 이걸 얘기했는데 제재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다른 게 문제라 그러면서 적대시 철회를 해야 협상이 제기될 것이다 그랬어요. 네. 지금 이제 협상의 문턱을 또 높였는데 자기네가 갑이라 생각하고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거기에 한미연합훈련도 들어있다. 근데 이제 8월 20일경에 하는 한미연합훈련은 중요한 게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지금 바라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 예. 이걸 마지막 그 테스트하는 훈련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남북 관계만 생각하면 한미연합훈련을 뭐 연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데 이게 또 연기하더라도 전시작전 전환을 받아오는 네. 뭔가 기술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시작전 통제권 이번 정부에 못 받아오면 또 다음 정부 말까지 또 연기됩니다. 그렇군요. 현실적인 또 상황이 또 있군요. 네. DVD 둘러싸고 좀 일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1분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좀 다뤄봅니다. 8시에 돌아옵니다. 아, 시원해. 엄마, 에어컨은 왜 시원해요? 그건 냉매라는 물질 덕분이야. 그럼 냉장고는 왜 차가워요? 그것도 냉매 덕분이지. 하지만 공기로 새 나가면 지구를 아프게 하는 온실가스가 된대요. 냉매 관리 잘하면 여름이 시원? 시원, 시원해. 냉매 관리 잘하면 음식이 신선. 신선, 신선해. 냉매 관리 잘하면 시원하고 신선해. 우리 모두 냉매 관리합시다. 냉매 관리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함께합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아이도 주걱턱이나 무턱, 덧니가 있을까 걱정되시나요? 교정치료가 필요할지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고민이라면 7세부터 교정검진을 받아보세요. 7살이 되면 적절한 교정치료 시기를 확인할 수 있고 치료를 통해 발치압 수술 가능성을 낮추며 올바른 구강위생 관리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제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교정의사를 찾아보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와 함께합니다. 말 같은 말.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그야말로 갈등의 시대입니다. 지역 간, 세대와 계층 간 갈등은 물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한 집에서도 각종 이해득실과 성격 차이로 인해 갈등합니다. 갈등은 피할 수도 없거니와 피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덮어놓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불을 휘저어야 불순물이 떠오르고 그걸 걷어낼 수 있지요.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어느 정도의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아하. 귀찮고 골치 아프더라도 녹화를 시작합니다. 원구성 조차가 제대로 원활하게 돼 있지 않고 또 7월에 그 관련된 그 일정들 합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있어서 네. 공수처에 관련된 논의에 아예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발자국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네. 어렵네요, 이 문제.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다수 의석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잘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또 국회가 완벽하게 한쪽을 배제하고 가기가 참 어려운 구조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미래통합당과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고요. 근데 네. 이 협상에 임하는 미래통합당의 경우 저희들이 봤을 땐 적어도 너무나 어떻게 협조를 안 해주시는 탓에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도 이제 또 한 일단락이 됐죠. 이제 좀 조용해졌습니까?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수용했죠. 네. 그래서 검언 유착 관련된 논란 이것은 이제 일단락된 분위기인데요. 그러면서도 대검이 마지막에 이제 밝혔던 입장문 이런 네. 것들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뒤끝이라는 게 남아 있더라고요. 뒤끝은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이런 부분들 남아있는 그런 어떤 앙금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까. 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수사하는 것을 진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보장해 줄 것인지 아니면 물밑에서라도 뭔가 뭐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 분 기사는 좀 보고 싶지 않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예. 아니면 두 분이 동시에 나오는 거는 한 분씩만 나왔으면 좋겠어. 일은 하다. 일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요즘 어떤 일에 열심히입니까? 뭐 아직 최고위원 임기가 남아 있어서요.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다음 있고요. 달까지나요? 네, 8월 말까지입니다. 8월 말까지요. 예. 그 다음에 그럼 8월 말까지는 박주민 의원은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인데 네. 8월부터는 어떤 직함을 갖게 됩니까? 8월 이후에는 뭐 제가 특별하게 뭔가를 안 한다면 그냥 평의원이 되는 거죠. 평의원이요? 네. 대표는 아니고요. 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그 어떤 일에 열심히냐고요? 네, 어떤 일에 열심히 하냐면 최근에 관련된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서 좀 관련 있는 몇 가지 법안을 발의했고요. 네. 뭐 그런 일들 하느라고 좀 바쁘게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관련된 법안입니까?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 이제 의료인의 경우는요. 예. 뭐 변호사나 또는 뭐 다른 전문 자격사하고 달리 예. 의료법, 그러니까 다른 전문 자격사들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해서 뭐 실형을 근고 이상형을 선고받거나 그러면 자격증이 박탈되죠. 자격증이 박탈돼요. 네. 근데 의사는 특이하게 의료법 관련돼서만. 그렇죠. 예. 그래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나 다시 화나게 생각해. 예. 저기 창원에 저기 경상남도에서 있었던 성범죄인데요. 마취를 하고 성폭행을 했어요. 그 엄청난 일인데 그 옆 동네에 가서 또 개원했네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 압구정동에 있는 가장 큰 산부인과예요. 대형 병원입니다. 성수대교를 넘어가기만 하면 왼쪽에 있는 아주 큰 병원입니다. 근데 거기 의사가 또 수면 그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성추행을 했어요. 네. 범죄를 저질렀는데 네. 지속적으로. 근데 그 의사가 다른 데서 또 활동합니다. 네. 감옥 갔다 와서도 활동합니다. 최근에 있는 일이 좀 많아가지고요. 예. 그 다른 법령,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들 위반해도 의사 자격이 박탈되도록 하고 예. 일단 의사 자격이 박탈되면 예전에는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의사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네. 5년 정도 더 길게 의사 자격을 아예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하나 냈습니다. 네. 잘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열심히 좀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거 꼭 필요합니다. 예. 다른 직업에 비해서 생명, 윤리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의사는. 그리고 의사는 박 의원 어디 아파 그러면 모르잖아요. 네.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막 창출해내는 능력을 가진 의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돈벌이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으면 좀 처벌을 강화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의사도 이제 그 일반 대중이 갖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신뢰에 비춰보면 윤리적인 측면을 좀 많이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 김정우 님이
추 장관, 윤 총장은 이제 뉴스에서 그만 보고 싶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십시오. 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겠죠. 6919님이 출근길에 정치하고 퇴근길에 수박, 정답이랑 사이다를 마트에서 구입하면서 문자 넣었습니다. 화채가 당기네요. 네, 화채가 당긴대요. 화채가 좋답니다. 코로나로 힘든데 장맛비가 엄청 내리는데 농가에 피해가 없길 바라봅니다. 모두 힘냅시다. 파이팅입니다. 얘기하는데요. 박주민 의원, 자, 의료법 개정안 말고요. 그 다음번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낸 게 변호사를 이제 판검사들이 이제 옷을 벗고 나와서 퇴임하고 나서 변호사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재직 중에 판사 검사로 재직 중에 뭔가 잘못된 게 나중에 밝혀져도 예. 변호사 자격을 박탈한다거나 등록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없죠. 근데 이번에 이제 재직 중에 위법행위를 한 게 나중에라도 밝혀지면은 그것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네. 그런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등 개정안을 좀 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하나 질문. 네. 근데 현직에서 있을 때 잘못을 했어요. 네. 근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 계속 변호인을 해요.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왜 그 검찰 그리고 변호사 협회에서는 아무런 제지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재직 중에 어떤 비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밝혀진 경우엔 등록을 제한하는 사유가 없어서 네. 그런 걸 좀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제 법의 취지거든요. 네. 요게 좀 되면은 아마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검사들 중에 예. 자기가 다뤘던 수사 기록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네. 이 땡땡 저기 네. 대검에서 범죄 정보를 이렇게 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사라졌는데 네. 거기서 파일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기업에 협박해가지고 고문 변호사 한 사람 저 압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장자연 사건, 네. 장자연 씨 사건 아실 건데요. 네. 그 장자연 씨의 통화 목록 기록도 사실은 이제 어디론가 사라졌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중간에 사라졌죠. 네, 근데 그 사본을 검사가 가지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라졌는데 네. 사라졌는데 검사한테 있네. 근데 뭐 이제 본인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그냥 들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재판 자료나 수사 기록이 이제 유출되는 경우를 네. 형사처벌해가지고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검사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굉장히 좀 가혹하게 좀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왜 검사한테는 법이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 이 부분은 이제 딱히 이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공백이 좀 활용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처벌되게 되니까 검사들이 이제 그 퇴임하면서 자신이 했던 여러 가지 사건 기록이나 수사 기록을 가지고 나올 수 없죠. 예전에는 그런 일이 왕왕 있었대요. 가지고 나와서 그걸 이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네. 취업을 하기도 하고 사건을 수임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바로 통과됩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법안 내용 합리적으로 들리시지 않습니까? 네, 뭐 무리하지 않죠. 네, 무리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시죠?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통과되겠죠, 뭐. 금방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일단 법사위가 돌아가야 되는데요. 네. 늦어도 하여튼 이번 정기국회 내까지는 이런 법률들 좀 통과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주민의 주민센터에서는 여러분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의견으로 법안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으니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넣고 싶구나 아니면 국회의원들 이 일 좀 해줘, 국회의원을 일꾼처럼 부리고 싶은 분들은 주민센터를 활용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되죠? 예, 뭐 아이디어 같은 거 보내오시면 그때도 약속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여기서 논의해서 뭐 법안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민센터 우리 주치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슬로건 장원을 발표하겠습니다. 드림님입니다. 당신의 호기심을 향한 끈질긴 추격전 주진우 라이브. 괜찮죠? 끈질긴 추격전.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김종서의 지금은 알 수 없어 들으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원께는 제가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종 장원 후보 되셨다는 거 여기 적어두세요. 더 큰 상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엄마, 에어컨은 왜 시원해요? 그건 냉매라는 물질 덕분이야. 그럼 냉장고는 왜 차가워요? 그것도 냉매 덕분이지. 하지만 공기로 새 나가면 지구를 아프게 하는 온실가스가 된대요. 냉매 관리 잘하면 여름이 시원? 시원? 시원해. 냉매 관리 잘하면 음식이 신선. 신선? 신선해. 냉매 관리 잘하면 시원하고 신선해. 우리 모두 냉매 관리합시다. 냉매 관리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 냉매 관리 잘해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0 KBS 연중기획 기억을 기록하다. 보면은 여기 쉼터가 있어요. 여기. 맞아요. 어머니께서는 맞다고 하셨어요. KBS 이산가족 찾기 방 한창이던 1983년 여름. 사진작가 지망생이던 고등학생 김용철 씨는 카메라를 챙겨 들고 무작정 여의도로 달려갔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는데 마침 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어른이 벽보를 가슴께 올리시더니 나름 찍어주세요. 많이 찍으세요. 훗날 누군가한테는 중요한 사진이 될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용기를 갖고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했죠. 이런 분들이 꼭 계셨어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 찍어달라고. 나름 찍어주세요. 나름 찍으세요. 그리고 똑바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마치 증명사진 찍듯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시고 눈도 카메라 똑바로 보십니다. 전 지금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족을 찾겠다는 그 의지, 신념, 희망, 그 눈빛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이분들이 쓰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답니다. 처음 셔터를 누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던 그 중년의 남자. 그분도 이젠 할아버지가 되셨겠죠?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37년째인데요. 기억나시나요? 가족은 만나셨나요? 가족을 만나셨다면 제가 한번 가족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이산의 아픔. 그 절절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대한민국의 기억, KBS가 기록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강하게 내리던 비구름은 거의 거치고 다만 강원도 북부 산간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강우량이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강원 영동 지방의 경우 내일 오후 늦게까지 30에서 80mm나 되는 다소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 충청남도, 경상북도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지역도 10에서 50mm가량 적지 않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수도권의 경우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강우량 10mm 안팎에 지금보다는 다소 세찬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5에서 30mm가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 남해안과 제주도 지역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고 강원 영동 지방, 남부 내륙 지역,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늦게 내일 오후 늦게까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후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오는 주말부터 다시 한번 장맛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 다음 주 초반에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20도에서 24도의 분포가 되겠고요. 오늘처럼 비교적 선선한 날씨는 내일도 계속되고 대기 상황도 깨끗한 상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8.6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9MHz, KBS 대전 제1라디오입니다. HLKI. 저녁 종합 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측이 성추행이 4년 동안 시장 집무실 등에서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 NSC와 전직 주한 미국 사령관들이 고 백선엽 장군의 타계를 애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남부와 충청 지역에 어젯밤부터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다 기록인 23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신 보관 차량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오늘 오후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다며 그동안의 고통을 호소했고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측은 여성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4년간 시장 집무실 등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소형이 부서를 옮긴 뒤에도 성추행이 계속됐고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묵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고소인 측은 경찰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인 박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를 줬다며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고소인은 오늘 여성단체